노조의 전면 파업에 사측이 부분 직장 폐쇄로 맞서던 르노 삼성 자동차 노사가 어제 극적으로 타협안을 만들어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늘 노조가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데요. 지역 경제계 안팎에서도 타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이 전면 파업과 부분 직장 폐쇄를 철회하고 노사 잠정 합의에 성공하면서 어제부터 다시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16일 1차 잠정 합의안에 담겼던 총 1,000만 원 이상의 보상금 지급과 배치 전환 절차 개선, 또 60명 인력 충원의 내용에 이번 2차 합의안에는 생산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화기간을 갖는 노사 상생 공동선언만 더 포함됐습니다. 합의안은 오늘 노조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추인됩니다. 지난달 1차 잠정 합의안이 이미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적이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결정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 1위 매출업체인 르노 삼성의 노사 분규가 특히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만 저희 협력업체의 자금, 경영난을 덜어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르노 삼성이 부산의 수출 실적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경영 정상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와 사가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과 또 큰 역할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는 야간조에 투표 참여가 끝나는 오후 9시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그런데 지방의회도 여야 갈등 국면에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부산의 한 지방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의사 일정을 집단 보이콧하고 있는데요. 당장 처리해야 할 안건이 산더미인데 시민들의 정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류재미 기자입니다. 사상구 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장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사상구 의회 의원들이 지난 11일부터 2주간 예정된 의회 정례회 의사 일정 참석을 모두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명이 잇따라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었습니다. 사상구 엄궁동 레미콘 공장 건축 허가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청에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허가가 반려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야당 측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여당이 상대 의원 5명 전원을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일종의 의정활동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관위나 경찰서 고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지난해 사상구의 산림 결산과 올해 추경 예산 편성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예산과 결산 심사를 돌보지 않고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것은 본인의 임무를 망각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단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도록 설득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2달이 넘는 국회 파행에 이어 지방의회도 여야 갈등으로 반쪽짜리에 그치게 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피로감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6년 넘게 피부과 원장 노릇을 했던 가짜 의자. 현직 의사들이 눈을 감아줘서 가능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면허도 없이 병원까지 차렸을지 궁금해집니다. 역시나 관리 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6년 넘게 피부과 원장 행세를 하다 의료사고까지 낸 홍 원장. 지난 2016년 이후부터는 의사 명의를 빌리지 않고 자신의 병원을 직접 세웠습니다.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통해서입니다. 법에 따라 병의원을 세울 수 있는 주체는 의사, 법인, 그리고 의료생협 단 3곳뿐. 의료생협은 조합원 500명, 출자금 1억 원 이상이면 지자체 승인을 받아 설립 가능하고 이후 별다른 절차 없이 생협 명의의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홍 원장은 이 점을 노리고
의료 생협을 만들어 직접 자신의 의원까지 차렸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을 차린 건데 보건소는 지역 내 단 한 곳뿐인 생협의원을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단 한 명의 의사도 없어 홍 씨 의원의 영업정지 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보건소 기록에는 여전히 의사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료가 아예 누락됐던 것입니다. 생협이 문제가 많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켜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저희 행정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부산시는 자신들은 생협 자체만 관리할 뿐 병의원 관리는 보건소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재승인을 위해 홍 씨가 제출한 생협 기록이 진짜인지 허구인지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총회했다고 사진 같은 거는 이게 청구가 되죠. 제출한 자료가 맞나 안 맞나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허위 자료가 왔으면 사실은 그거는 뭉클어야 됩니다. 의료생협 설립이 허용된 지난 2010년 이후 부산 내 16개 의료생협과 병의원에 대한 합동점검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그 사이 홍 원장의 무면허 시술 역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 개인 워크아웃 신청률이 전국 1위라는 내용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이 인구 대비 가장 높은 워크아웃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부산 지역 개인 워크아웃 신청 건수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고 서울의 2배였다고 합니다. 법원에 개인 파산과 회생을 신청한 건수도 1년 사이 17% 증가해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부산은 별도의 혁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고 원도심 재생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혁신도시 추가 조성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이 많아서 부산 원도심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실었습니다. 여당 대표가 122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방침을 밝혔고 정부도 올 연말까지 이전 대상 기관과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일요일 새벽 1시 폴란드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 결승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다는 기사를 일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광복로 시티스폿에서 단체 응원전이 펼쳐지고 대형 스크린과 300개의 좌석도 마련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도 응원전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시가 40여 개의 지역 축제를 구조조정해서 글로벌 축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국제관광도시 지정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해마다 부산에선 수십 개 축제가 열리지만 대부분 단발성으로 진행돼 관광객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한 몫을 했다는 겁니다. 오는 8월 부산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가 정부의 국제관광도시 공모 제안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아침부터 하늘빛이 어둡습니다. 부산은 오후 3시를 전후해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늦은 밤까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퇴근길에 대비해 우산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부산은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차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모레까지 낮 기온이 예년 수준보다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부산과 울산이 23도, 양산 25도로 예상되고요. 내륙 지역들도 어제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동안에는 구름만 많겠지만 점차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저녁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오전부터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도 큰 더위 걱정은 없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6.15 공동선언 19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립니다. 부산 결의 하나는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이 오늘 오후 용호 종합복지관에서 용호부두 일원 재개발 관련 주민정책 토론회를 엽니다. 주변 공원과 캠핑장 조성, 놀이시설 설치 등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입시전략 설명회가 오늘 저녁 동래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동인고등학교 교무부장이 강사로 나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시 대비 지원 전략과 모의고사 분석 내용을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이 공영 법인으로 새 출발합니다. 부산시와 어시장 5개 출자 수협들이 공영화의 큰 틀에 합의했는데요. 지지부진했던 현대화 사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와 5개 출자 수협이 공동어시장의 공영법인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어시장은 올해 연말까지 법인이 청산된 뒤 내년부턴 새 공공법인으로 출범합니다. 부산시가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해 새 법인의 자본금 상당 부분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대형 선망수협과 대형 기선 저인망수협도 업계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업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일정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수산업은 연근의 자원량 감소와 한일업 협정 지연 등으로 대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해 2023년까지 마무리됩니다. 현대화 사업비 1,729억 원 가운데 70%는 국비로 나머지 30%는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실시 설계 과정에서 늘어나는 사업비는 국비 확보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부산시가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화와 현대화 사업을 성공시켜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후세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명품 어시장을. 부산시 한 해 수산 예산은 250억 원, 어시장 공영화와 현대화에 수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지역 수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은 또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일 FM의 우피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5일 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방탄소년단 부산입니다. 네. 안 그래도 지난주에는 축구로 부산이 더 떠들썩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방탄소년단의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네, 우리 방탄소년단이 15일과 16일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이틀간 팬미팅 행사를 가지는데요. 네. 팬미팅을 앞두고 환영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어떤 글들이 있었나요? 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팬미팅이 열리는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주위에는 방탄소년단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사직 야구장부터 초읍고개까지 쭉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수막이 사직 야구장부터 초읍고개까지요? 네네. 그러면 짧지 않은 거리잖아요. 네, 거의 1km가 넘는 구간인데 네. 저도 직접 보니까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렇고 또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도시철도 종합운동장역에는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 씨의 사진이 마치 사진 전시회 마냥 쭉 역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보니까 정말 시민분들이 사진도 찍고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방탄소년단 팬미팅이 부산에서 열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바로 방탄소년단의 부산 출신 멤버 지민 씨와 정국 씨가 이번 팬미팅 꼭 부산에서 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부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두 멤버의 고향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팬미팅에 대해서 설레임을 많이 표현해 주셨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토요일 히히헤헷이라며 기쁜 마음을 표현해 주는 분도 눈에 띄었고 내 사촌 동생도 방탄바순인데 만나는 거 아이가? 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또 헉헉헉 같은 공기를 맞는 것만으로도 좋구나라며 정말 기쁜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분도 보였고 또 예매에 실패했으니까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라는 안타까운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게요. 바로 내일이죠. 많은 방탄 팬들이 오늘 또 잠 못 자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여러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쉑쉑버거 부산 서면이에요. 네네. 이게 되게 유명한 햄버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미국 수제버거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쉐이크쉑, 쉑쉑버거죠. 이게 이제 비수도권으로는 처음으로 서면에 오는 7월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네. 어떤 글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드디어 맛본다, 쉑쉑 흔들자. 가자 다음 달, 서울 안 가도 된다와 같이 부산에 처음 생기는 쉑쉑버거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는 누리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요? 네, 맞아요. 자, 비수도권에서는 또 처음 생기는 거라고 하니까 가서 또 맛있게 드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헬싱키인데 헬싱키는 네. 핀란드의 수도잖아요. 그렇죠. 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가 세 번째 키워드인 이유는 김해공항의 첫 유럽 직항로로 부산 헬싱키 노선이 정해졌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네.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은 한 핀란드 정상회담에서 부산 헬싱키 직항 노선 신설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말 마지막 주 2월부터 주 3회 헬싱키 직항 노선이 운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장거리 직항 노선은 부산 시민분들이 그동안 정말 많이 네, 기다렸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또 헬싱키가 반가운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헬싱키 공항은 유럽의 대표적인 허브 공항이에요. 그래서 환승을 통해 가지고 유럽 각국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한 공항인데, 그래서 이 소식에 많은 환영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댓글을 보시면 이건 유럽 여행을 가라는 신의 계시다부터 인천 안 가도 되노? 드디어 부산에서 갈 수 있다. 인천 왕복이 동남아 왕복 수준이었는데와 같이 유럽을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가야만 했던 소름을 떨쳐낸 댓글들이 특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네, 이번 헬싱키 노선을 계기로 더 많은 노선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의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은 동료의 약점을 알아내 수년 동안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동료 B씨의 개인 USB에서 사생활이 담긴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돈과 성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은 노래방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대 교수 6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 한 횟집에서 대학원생 B씨, 동료 교수 등 3명과 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다른 일행이 노래하는 사이 B씨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검과 부산본부사관은 대규모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태국인 18살 A양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양은 지난 2일 태국발 항공기로 김해공항에 도착한 뒤 필로폰 1kg과 합성 마약인 야바 14,000여 정, 시가 35억 원 상당을 여행 가방에 숨겨 입국하려다 적발됐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LG 트윈스와의 잠실 원정 경기에서 4대3으로 패하며 7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롯데는 최근 LG와의 3연전 모두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다웃 폭투와 투수의 뒤늦은 1루 커버 등 수준 낮은 플레이로 잇따라 경기를 내주며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오는 17일 FC 안양과 K리그2 15라운드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승점 3점을 추가해 현재 승점 2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선두 광주FC를 따라잡는다는 계획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며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한국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부산관광공사가 부산 여행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금정구 출신인 지민의 모교였던 옛 회동초등학교 건물인 회동마루와 서동 미로시장을 둘러보는 지민 코스를 비롯해
북구 출신인 전국의 모교 백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하철을 타고 떠나는 부산 여행 코스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아침부터 하늘빛이 어둡습니다. 부산은 오후 3시를 전후해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 양은 늦은 밤까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퇴근길에 대비해 우산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예년 수준보다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이 23도, 양산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동안에 구름만 많겠지만 점차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저녁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오전부터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